안개 자욱한 산속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에서 섞여 나오던 젖은 흙냄새와 달콤한 샴푸 향기.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 등 뒤에 전해지던 그녀의 뜨거운 숨결과 부드러운 가슴의 감촉은 25 청년의 이성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지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카투사로 복무하던 시절 안개 낀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미국 여군과 국경과 신분을 뛰어넘어 나누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애틋했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병과 장교, 한국인과 미국인,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수많은 벽이 있었습니다. 들키면 영창행, 어쩌면 불명예 제대까지 각오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차가운 동굴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살아남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금지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살의 나 강민주는 카투사로 복무 중이었고 그날은 단독 산악생존 훈련을 나온 날이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과 고된 군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갈 무렵이었다. 빌어먹을 안개. 이게 뭐야? 산 중턱을 넘었을 때였을까? 갑자기 산 전체가 순식간에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나는 나침반을 확인했지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산에서 길을 잃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는 훈련 중에 충분히 들었다. 저체온증, 탈수, 그리고 야생동물의 위협.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군용수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황하면 더 위험해진다. 바로 그때였다. 헬프. 희미한 신음소리가 바위 틈 사이에서 들려왔다. 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혹시 멧돼지나 다른 들짐승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여자 목소리. 나는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개를 헤치고 다가간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미군 전투복을 입은 한 여자가 바위에 기댄 채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풍성한 금발 머리카락, 오똑한 코, 깊고 푸른 눈동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서양 여자는 처음 보았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마치 야생동물처럼 움츠러든 채 자신을 방어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나는 급히 내 전투복에 붙은 태극기와 카투사 마크를 보여주며 영어로 말했다. Are you okay? Do you need help? 제 말에 그녀는 조금 경계를 푸는 듯 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오른쪽 다리였다. 전투복 바지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보기에도 심하게 부어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나는 군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리며 먼저 그녀의 부상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군용 단검을 꺼내 그녀의 바지단을 조심스럽게 찢었다. 내 손길이 그녀의 맨살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움찔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 역시 마른 번개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짜릿한 감각에 숨을 멈췄다. 짙은 안개 속에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나는 그녀의 맨살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상처 부위에만 집중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은 듯 했지만 종아리가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깊게 찢어져 있었다. 나는 즉시 군용 수통에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내 전투복 안쪽에 있던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맸다. 지혈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땡큐.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놀랄 만큼 맑고 힘이 있었다. 처치를 마치고 나자 그녀가 물었다. What's your name? 프라이빗 강민준입니다. I'm 에밀리. 에밀리 존슨.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에밀리. 그 이름은 내 입술에서 이상하게 달콤하게 느껴졌다. 응급처치를 마쳤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짙은 안개와 거친 산길 그리고 다리를 다친 그녀. 우리 둘만의 힘으로 이 산을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해는 저물기 시작했고 산의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일단 비바람이라도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에밀리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추위 때문인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녀의 팔을 내 어깨에 두르자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내 옆구리에 고스란히 닿았다. 순간 25살 혈기는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워졌다. 나는 속으로 나 자신을 꾸짖었다. 지금이 무슨 상황이야, 강민준. 정신 차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에밀리는 고통을 참으며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고 나는 그녀의 무게를 견디며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맸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행히 우리는 바위 틈 아래에 있는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이 드나든 흔적은 없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나는 에밀리를 동굴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군 훈련에서 배운 화재 생존 기술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이 얼어붙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에밀리가 불빛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는 애써 듬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나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구조대가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밤을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 우리는 말없이 모닥불만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동굴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How did you get here alone? It's dangerous. 에밀리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Just felt suffocated. Everything felt overwhelming.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텍사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고 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군에 입대했고 얼마 전 이곳 한국으로 발령받았다고 했다. 강인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느껴져 내 마음이 짠해졌다. So lonely here. No friends. No family. Just me. 나 역시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입대한 이야기.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이야기. 카투사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이곳에 오게 된 이야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 둘 다 낯선 환경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동굴의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모닥불만으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에밀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본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안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온을 나누면 좀 나을 겁니다. 내 말에 에밀리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내 품으로 파고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밤을 견뎌냈다.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와 우리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내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놀랄 만큼 부드럽고 향긋했다. 흙먼지와 피 냄새에 섞여 그녀만의 달콤한 채취가 내 코끝을 간지럽혔다. 나는 평생 그렇게 길고도 짧은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에밀리의 금발 머리카락이 내 턱에 닿았고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내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25살 청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민준.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다. Yes. Thank you for saving me. I was so scared. It's okay. I'm here now. 그녀가 내 품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우리의 얼굴은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입술을 바라봤다. 키스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장교고 나는 사병이었다. 그녀는 미국인이고 나는 한국인이었다. 그때 에밀리가 물었다. Do you have girlfriend? 나는 고개를 저었다. No. You? No. Too busy with military.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여자와 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에밀리가 다시 내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민준, promise me something. 어? Don't forget me. After tonight. 나는 그녀를 더 꽉 껴안으며 대답했다. I promise.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꿈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밀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고 평생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했다. My dad always said military is about duty, not about feelings.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But we are human. We can feel. 에밀리가 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Your heart is beating so fast. Yours too. 우리는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밤을 보냈다. 추위는 여전했지만 우리의 체온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에밀리가 잠들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안고 있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장교이고 나는 사병이라는 현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나는 에밀리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밖을 살폈다. 날이 밝으면 구조대가 올 것이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에밀리를 깨웠다. 에밀리, wake up. Help is here. 그녀가 눈을 뜨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안도와 동시에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Is it over?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Yes, but you are safe now.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가 구조대에게 손을 흔들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군의관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에밀리를 들것에 눕히고 나를 따로 조사했다. 그렇게 우리의 긴 밤은 끝이 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부대로 복귀한 후 며칠 동안 에밀리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의무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매일같이 의무실 주변을 서성였지만 계급도 다르고 소속도 다른 내가 그녀를 만날 방법은 없었다.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카투사와 미군 특히 장교와 사병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엄격한 벽이 존재했다. 나는 단지 이등병이었고 그녀는 소위였다. 우리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컸다. 마음이 타들어갔다. 이대로 그녀를 영영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동굴에서의 그 밤이 꿈만 같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 나와 함께 카투사로 복무하던 동기 김영수였다. 영수는 의무실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영수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야, 민준아, 너 며칠 전 산에서 구해준 그 여군 장교 때문에 그러지?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소위님이시더라. 에밀리 존슨 소위. 부대의 소문이 자자해. 금발의 여신이라고. 너 정말 대단한 여자 구한 거야. 나는 영수에게 부탁했다. 에밀리에게 내 안부라도 전해달라고. 영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내게 힘을 보태주기로 했다. 알았다. 대신 절대 나한테 피해오게 하면 안 된다. 알지? 들키면 나도 끝이야. 나는 영수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고는 막사로 돌아와 밤새 편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영어도 서툴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나는 그날 밤 그녀의 상처를 감쌌던 피 묻은 내 손수건과 함께 짧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 Are you okay? I worried about you. from 민준.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영수만을 기다렸다. 훈련 중에도 집중이 안 됐다. 상관에게 몇 번이나 지적을 받았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영수가 내게 다가와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허쉬 초콜릿이었다. 초콜릿 포장지 안에는 그녀의 답장이 적혀 있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손수건도.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에밀리. 그녀의 서툰 한글 글씨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영수가 내 어깨를 치며 놀렸다. 야, 이 새끼, 완전히 빠졌네. 표정 봐라.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편지 교환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영수를 통해 매일같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마음을 전했다. 나는 그녀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봄의 벚꽃,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그녀는 내게 텍사스의 광활한 평원과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며칠 후 에밀리가 퇴원했다. 나는 멀리서 깁스를 한 채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아는 척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며 서로만이 알 수 있는 짧은 눈인사를 나눌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동굴에서의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 저녁 그녀에게서 쪽지가 왔다. 이번 주말 부대 앞 카페에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에밀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대 밖에서의 만남.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군법 위반으로 영창에 갇힐 수도 있었고 그녀는 불명예 제대를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영수에게 답장을 부탁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2시에 뵙겠습니다. 민준. 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야, 민준아, 진짜 괜찮겠어? 이거 들키면 큰일 나. 괜찮아. 조심할게. 하지만 사실 나도 두려웠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약속한 주말 나는 외출 허가를 받고 부대 앞으로 나섰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으니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검은색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 약속한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에밀리가 보였다. 그녀 역시 군복이 아닌 하늘하늘한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내가 알던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모습이었다. 나는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고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보석처럼 빛났다. 나를 발견한 그녀가 환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아메리카노 2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리는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별 말씀을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산에서의 그날 밤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어색함을 풀었다. 그녀는 내게 텍사스에 있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버지, 해계속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고향인 경상도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부모님이 일하시는 논밭과 작은 시골집. 에밀리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뷰티풀. I want to visit someday.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었다. 어깨를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그 미묘한 긴장감이 오히려 나를 더 설레게 만들었다. 공원에는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에밀리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이제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은 내 진심이었다. 국적도 신분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I think I'm falling for you.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한국말로 대답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복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부대 앞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에 잠시 멈춰섰다. 이대로 헤어지기가 너무나도 아쉬웠다. 에밀리.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내 목을 끌어안고 자신의 입술을 내 입술에 포겠다. 그녀의 입술은 와인처럼 달콤하고 뜨거웠다. 나는 서툴지만 격렬하게 그녀의 입맞춤에 응했다. 우리의 첫 키스는 그렇게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되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오직 그녀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는 더 깊이 키스했다. 바로 그때였다. 에헴. 골목길 입구에서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곳에는 우리 부대의 행정보급관인 이상사가 싸늘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행보관의 냉랭한 목소리에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병 강민준.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상사님 이건. 닥쳐. 이상사가 차갑게 말했다. 사병이 감히 미군 장교와? 너 지금 내가 무슨 짓 한 건지 알기나 해? 에밀리가 앞으로 나섰다. 서전트리 디스 이즈 마이 폴트. I asked him to. 소위님 조용히 계십시오. 이상사가 영어로 답했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소위님은 부대로 돌아가십시오. 버서전트. 지금 당장요. 이상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에밀리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에밀리가 절뚝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이상사가 내 앞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카투사가 미군 장교와 연애? 이게 들키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 전체가 망신당해.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상사가 비웃었다. 너 영창 각오해. 아니 어쩌면 불명예 제대도 각오해야 할 거야. 그날 밤 나는 막사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기들은 모두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보며 에밀리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행보관실로 호출되었다. 이상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앉아. 이상사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손에 땀이 났다. 이병 강민준. 이상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제 일은 부대장님께 보고하지 않았어. 아직은. 상사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상사가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들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알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에밀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에밀리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영수도 이상사에게 경고를 받았는지 나를 피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사 침대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누가 몰래 놓고 간 것이었다. 민준, 우리 만나야 해요. 부대 뒤편 철조망 근처. 오늘 밤 11시. 제발 와줘요. 에밀리. 이건 미친 짓이었다. 부대 뒤편은 경계구역이었고 밤에 그곳에 가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밤 11시 나는 몰래 막사를 빠져나왔다. 순찰병의 눈을 피해 부대 뒤편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만약 들키면 이번엔 정말 끝이었다. 철조망 근처에 에밀리가 서 있었다. 그녀도 몰래 빠져나온 것이 분명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금발이 은빛으로 빛났다. 민준. 그녀가 내게 달려와 껴안았다. I missed you so much. 저도요. 나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우리는 철조망 옆 어둠 속에 숨어 앉았다.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는 계속 만날 수가 없어요. 나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에밀리가 내 손을 꽉 쥐었다. I love you, 민준. I really do. 나도 사랑해요, 에밀리. 우리는 어둠 속에서 키스했다. 절박하고 뜨거운 키스였다.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그때 멀리서 순찰병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우리는 급히 떨어졌다. I have to go. 에밀리가 속삭였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I don't know. But I will find a way. Trust me.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도 조심스럽게 막사로 돌아갔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날 문제가 터졌다. 이 상사가 나를 다시 불렀다. 너 어젯밤 어디 갔었지? 이 상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막사에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순찰병이 봤어. 부대 뒤편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걸.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병 강민준. 이 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작정했구나. 좋아. 그럼 부대장님께 보고하겠어. 상사님 제발. 늦었어. 이 상사가 전화기를 들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에밀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서전틀이 I need to talk to you. 소희님 지금은 It's about last night.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It was me. I called him out. Not him. 이 상사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다. 소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둘 다 나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Then report me. 에밀리가 말했다. I'm an officer. I'm responsible. 나는 에밀리를 쳐다봤다. 그녀는 나를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이었다. 안 돼요, 에밀리. 내가 한국말로 말했다. 이 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습니다. 부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둘 다 각오하십시오. 사흘 후 나는 부대장 면담에 불려갔다. 한국군 중령과 미군 대령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이병 강민준. 한국군 중령이 차갑게 말했다. 자네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미 동맹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네.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야. 계급 질서를 어지럽히고 군기를 문란하게 한 거야. 죄송합니다. 미군 대령도 영어로 말했다. 리우틴트 존슨 also violated military regulations. This is very serious. 중령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자네는 즉시 경상남도 부대로 전출될 것이네. 내일 아침 첫 차로 떠나게 될 거야.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일? 그리고 존슨 소위는 다음 주 금요일 미국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네. 안 돼요. 나는 무의식 중에 소리쳤다. 뭐라고? 중령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기회는 이미 줬어. 이 상사가 너희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말이야. 그때 경고했지.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받아들여. 면담이 끝나고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영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에밀리는 괜찮아? 의무실에 있대. 많이 울었다더라. 그녀도 징계받을 거래. 명예 제대나 다름없는 거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에밀리,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군복 몇 벌과 개인 물품들, 그리고 에밀리가 보내준 편지들과 사진들. 자정이 넘어 막사문이 조용히 열렸다. 에밀리였다. 그녀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민준.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우리는 막사 밖으로 나가 어두운 곳에 숨었다. 미안해요, 에밀리. 다 내 잘못이에요. 노민준. It's my fault. I shouldn't have asked to meet you.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 이렇게 끝나는 걸까? 에밀리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This is for you.
상자를 열자 은색 목걸이가 있었다. 작은 십자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My grandmother gave me this. She said it will protect me. Now I want you to have it.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That's why I want you to have it. So you'll always remember me. 나도 내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저를 잊지 마세요. I will never forget you, 민준. Never.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다. 달콤하고 씁쓸한 키스였다. 눈물과 섞인 키스였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막사로 돌아가야 했다. 굿바이 민준. 이건 굿바이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See you again이에요. 꼭 다시 만나요. 프로미스? 프로미스. 에밀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금발 머리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목발을 짚은 모습. 몇 시간 후 나는 트럭에 짐을 싣고 부대를 떠났다.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경상남도 부대에 도착한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고 나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밤마다 나는 에밀리의 목걸이를 쥐고 기도했다. 그녀가 무사하기를, 그녀가 행복하기를.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에밀리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는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했다. 구보사격 훈련, 야간 경계 근무. 모든 게 기계적이었다. 나는 감정 없는 로봇처럼 살았다. 어느 날 영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민주나 에밀리가 미국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날 나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잘 지내라. 편지 안에는 에밀리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민준에게. 그날 이후로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에밀리.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군복 안쪽에 소중히 간직했다. 경상남도 부대로 전출된 지 6달이 지났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에밀리를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갔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저녁을 2달 앞둔 시점이었다. 나는 막사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군 생활도 이제 거의 끝이었다. 야, 강민준. 너 편지 왔다. 행정병이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미국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에밀리 존슨. 나는 급히 편지를 뜯어봤다. 그녀의 익숙한 필체가 보였다. 민준에게.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지금 텍사스에 있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의 당신 곁에 있었어요. 저는 군을 명예 전역했어요. 그날의 일로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명예나 계급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민준, 만약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전역하고 나를 찾아올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평생 기다릴게요. 당신이 오지 않아도 이해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민준. 영원히. 편지와 함께 그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텍사스주 오스틴시.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나는 즉시 결심했다. 전역하는 즉시 미국으로 가야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돈이었다. 미국행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었고 미국에 가서 생활할 돈도 없었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아들아?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그렇게 소중하냐? 네, 아버지.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 있다. 그걸 쓰거라.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여자 꼭 데려오너라.
우리가 보기에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일이 다가왔다.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군복은 반납하고 개인 물품만 챙겼다. 그리고 에밀리의 편지들과 목걸이. 저녁식이 끝나고 나는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미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떨렸다. 정말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믿기로 했다. 우리의 사랑을 믿기로 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오스틴 공항에 도착했다. 나는 수화물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민준.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에밀리가 서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금발 머리 푸른 눈동자 그리고 환한 미소. 그녀는 더 이상 목발을 짚고 있지 않았다. 건강해 보였다. 에밀리. 나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를 껴안았을 때 그날 동굴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다시 느껴졌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민준. 나도.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이젠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You came.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You nearly came. 물론이죠. 약속했잖아요. 에밀리가 내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차는 작은 혼다 시빅이었다. 차 안에는 한국어 공부 책들이 가득했다. 매일 공부했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다.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어서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노력이 너무나 고마웠다. 대시보드에는 우리가 처음 만난 칠봉산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안개 낀 산의 모습 잊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의 시작을요. 나도요. 나는 그녀의 볼에 키스했다.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에밀리가 나를 그녀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었다. 벽에는 한국 제시도의 계속지도와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에요.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들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한국 식료품들이 가득했다. 김치, 고추장, 라면. 이 모든 걸 나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에밀리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외롭지 않게요.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게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에밀리가 만든 한식으로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였는데 맛이 좀 이상했지만 나는 한 그릇 다 비웠다. 맛있어요? 최고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거짓말. 에밀리가 웃었다. 나도 맛이 이상한 거 알아요. 하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이미 완벽해요. 당신이 만든 거라서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에밀리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군에 있었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더 후회될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민준 당신은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이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요, 민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키스했다.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이번엔 헤어질 걱정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에밀리의 품에 안긴 채 깊은 잠에 빠졌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다.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쉽지 않았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돈 문제. 나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하루 8시간 접시를 닦고 바닥을 쓸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에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병원에서 밤 근무를 했다. 우리는 시간이 엇갈렸지만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에밀리의 부모님,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라고 들었다. 나 같은 외국인을 받아들일까? 걱정돼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를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요. 에밀리가 내 손을 잡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주말에 우리는 에밀리의 고향인 작은 마을로 향했다. 3시간을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텍사스 시골의 작은 농장 마을이었다. 에밀리의 집은 넓은 땅에 지어진 목조주택이었다. 현관 앞에서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밀리의 아버지 존슨 씨였다. 데드 디스 이즈민준. 에밀리가 나를 소개했다. 존슨 씨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So you're the Korean guy. Yes, sir. 나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에밀리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에밀리를 꼭 닮았다. 금발의 푸른 눈동자. 웰컴 민준. 에밀리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땡큐 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테이블에는 스테이크와 으깬 감자 샐러드가 차려져 있었다. 나는 긴장한 채 포크를 들었다. 존슨 씨가 입을 열었다. 민준, 에밀리는 내 외동딸이야. 아이노서. 군인으로서 딸을 키웠지. 강하게 독립적으로. 그런데 자네가 나타나서 딸의 인생을 망쳐놨어. 데드. 에밀리가 항의했다. 사실이잖아. 존슨 씨가 계속했다. 에밀리는 장교였어. 밝은 미래가 있었지. 그런데 자네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 때문에 에밀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에밀리가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걸 얻었어요. 뭘? 사랑이요. 진짜 사랑을요. 존슨 씨가 비웃었다. 사랑? 사랑으로 뭘 할 건데? 밥 먹여주나? 아버지의 말에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존슨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노아임 난 리치. 아이노아임 저스트 어 디시워셔. But I love your daughter with all my heart. 존슨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계속했다. I promise I'm gonna work hard. I'm gonna make her happy. Please give me a chance.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에밀리의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존슨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 안에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 그리고 에밀리를 행복하게 해줘. 그렇지 못하면 I will 서. I promise. 그날 밤 우리는 에밀리의 옛방에서 잤다. 침대는 좁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다. 민준 고마워요. 에밀리가 속삭였다. 아버지한테 맞서준 거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존슨 씨가 나를 불렀다. 그는 뒷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다. 민준 이거 좀 도와줄래? 오케이 서. 우리는 함께 잔디를 깎았다. 한참을 일하다가 존슨 씨가 말했다. 알아? 나도 젊었을 때 에밀리 엄마를 만났어. 베트남에서 돌아온 직후였지. 리얼리? 그때 나는 망가진 인간이었어. 전쟁 트라우마로 악몽을 꿨고 술을 마셨어. 그런데 저 여자가 나를 구해줬어. 존슨 씨가 집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사랑이란 게 그런 거야. 서로를 구하는 거지. 에밀리도 자네한테서 그걸 찾은 것 같더군.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서. 하지만 명심해. 존슨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을 울리면 용서 안 해. 네버 서. I promise. 오스틴으로 돌아온 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식당 일을 마치면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려면 영어가 필수였다. 에밀리는 나를 응원했다. 그녀는 내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다. 몇 달 후 나는 한국계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다. 에밀리가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I am so proud of you.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1년이 지났다.
우리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침실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작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에밀리에게 물었다. 행복해요? 물론이죠.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나도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봤다. 에밀리는 이제 한국어를 제법 잘했다. 나도 영어가 많이 늘었다. 민준. 에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요? 당신 부모님을 뵙고 싶어요. 인사드려야죠.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부모님께 에밀리를 소개하는 것. 그것은 내가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정말요? 네. 에밀리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날아갔다. 에밀리에게는 처음 돌아오는 한국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보며 감탄했다. So beautiful. I missed this place.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여든을 바라보셨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고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다가갔다. 소개합니다. 제 여자친구 에밀리입니다. 에밀리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에밀리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잘 왔다 얘야.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아버지도 에밀리의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에밀리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경상도 고향 마을로 향했다. 봄 들판에는 유채꽃이 만발했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와. 에밀리가 감탄했다. 민준이 말한 그대로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집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다들 외국인 며느리를 보러 온 것이었다. 에밀리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서 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장님이 다가와 말씀하셨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정말 예쁜 여자 만났네. 한국말도 잘하고.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에밀리는 한복을 입었다.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 그녀는 한복을 입으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민준. 에밀리가 속삭였다. 나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파티가 한창일 때 아버지가 일어서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가 먼 나라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아버지가 계속하셨다. 민준아 에밀리 양.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부모가 바라는 전부다. 네 아버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에밀리도 울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준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칠봉산을 찾았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 산은 여전했고 그날처럼 안개가 자욱했다. 여기에요. 내가 에밀리를 이끌고 동굴로 향했다. 우리가 함께 밤을 보낸 그곳. 동굴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우리는 동굴 입구에 앉아 산을 바라봤다. Remember that night? 에밀리가 물었다. How can I forget?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Mine too. 에밀리가 내 어깨에 기댔다. 그날 당신이 날 구해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 구해주고 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에밀리. 응? 나는 무릎을 꿇었다. 에밀리의 눈이 커졌다. 에밀리 존슨. 안개 속에서 당신을 만난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내게 사랑이 뭔지 용기가 뭔지 가르쳐줬어요. 이제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상자를 열었다. 아버지가 주신 어머니의 반지였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햇살에 반짝였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국어로 대답했다. 네. 네 민준. 물론이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네라고 할게요. 나는 일어서서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 깊은 키스를 나눴다.
그 키스에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산 아래에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몰래 따라온 것이었다. 우리는 서울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 이름은 안개산.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을 기념하는 이름이었다. 카페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섞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칠봉산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텍사스 평원의 사진이 있었다. 메뉴도 독특했다. 아메리카노와 함께 한국 전통 찰떡을 내놓았다. 에밀리의 아이디어였다. 어느 날 한 젊은 카투사 병사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벽에 걸린 우리의 이야기를 읽고는 에밀리에게 물었다.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에밀리가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다. 네.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요. 국적도 계급도 그 무엇도 진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 병사가 말했다. 저도 사실 부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계급이 달라서. 에밀리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이라면 길이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요.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갔다. 그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보였다. 저녁 무렵 에밀리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민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에밀리가 내 손을 잡아 그녀의 배에 올려놓았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나는 잠시 멍했다가 그녀를 껴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에밀리도 울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칠봉산으로 향했다. 그곳 동굴 앞에 앉아 우리는 별을 바라봤다. 에밀리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행복해요, 민준.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나는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아기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안개 속에서 운명처럼 아이가 우리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국경을 넘어서 편견을 넘어서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우리가 그랬듯이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다. 그날 동굴에서 봤던 그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경도 계급도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강민준과 에밀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안개 자욱한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 국적도 계급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고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냈죠.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며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용기 있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